이제 롱빈터에는 원유와 정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판기에서 구입하던 연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원유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채굴리그를 원유 생산 기지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바다의 원유 공장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원유 공장은 총 3군데 위치하고 있으며, 원유 공장 인근에는 새로운 항구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드보다는 방문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원유 공장이 기존의 벙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만큼은 벙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곳입니다. 바다에서부터 통제를 해대는 수많은 군인들의 방해는 물론 가스 밸브를 열고 잠그며 진행해야 하는 이동 루트, 충전된 배터리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파밍룸, 원유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순항 시스템 공략까지 그동안 롱빈터에서 보기 힘들었던 높은 난이도와 다양한 기믹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파밍 상자나 깔아 가던 북부 비행장에 헬기 추락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북부 비행장 이벤트는 특정 시간과 무관하게 랜덤으로 발생하는데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롱빈터 맵 어디에서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비행장으로 가면 추락한 헬기와 레이드 보스 같이 생긴 NPC가 셋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뭔 개같은 난이도인가 싶었지만 실제로 전투를 해보니 겉모습만 보스와 동일하고 실제 난이도는 일반 군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을 잡고 잠시 기다리면 고급템들을 다수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헬기가 추락한 이후 파밍템에는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10분 이후부터 파밍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죠? 지금부터 롱빈터 모든 맵에서 몰려든 총쟁이들과 파밍템 획득을 위한 전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북부 비행장에는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법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악독한 우바나 스튜디오 놈들이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싸움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레이크 언덕 위에 있는 지하 아레나입니다. 저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자르거나 고인물 루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하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자판기가 눈에 띄는데요. 자판기를 누르면 코인과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안쪽 아레나에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레나에는 레전드 파밍 상자가 리스폰되고 이 안에는 다양한 고급템. 이상하다. 고급템이 나온다고 써 있었는데 어쨌든 고급템을 획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셨듯 아래쪽은 전투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방문하기도 요긴하겠다. 떼싸움이 일어나기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죠. 지하 아레나의 아이템은 매시 정각마다 리스폰되며 설치된 시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들이 공개되었고 그에 맞추어 탈 것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동 속도는 동일합니다. 안장이 출시되었습니다. 탈 것에 안장을 부착하면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마크스맨 라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한 발씩 발사되는 저격용 무기로 반자동소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반자동소총보다 데미지는 더욱 높고 연사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마크스맨 디펜더가 출시되었습니다. 마크스맨 라이플의 포탑 버전으로 기존 포탑보다 더욱 넓은 범위를 케어합니다. 머신건 디펜더가 출시되었습니다. 고정형 수동 기관총으로 총이 아니기 때문에 포탑처럼 설치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포탑과 다른 점이라면 직접 사람이 작동시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럼 총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어쨌든 포탑의 종류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쏘는 데미지는 입지 않으면서 나는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탑과 마찬가지로 파괴가 불가능하고 일정 데미지를 입으면 기절 상태가 됩니다. 또한 집이 아닌 영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즉석 충전 수류탄 10호 폭발물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수류탄과 쾌를 같이 하는 무기들인데요. 다만 수류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데미지와 광범위한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데미지와 반비례하여 데미지가 약한 수류탄일수록 멀게, 강력한 수류탄일수록 짧게 투척이 가능합니다. 탄약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황덩어리 3개와 탄소덩어리 3개를 결합하여 화약을 만들고 화약 2개와 티타늄, 철판 하나를 결합하면 50발짜리 탄약이 만들어집니다. 탄약조끼가 출시되었습니다. 탄약조끼를 착용하면 가방을 열지 않고 단축키로 탄약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무기 홀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무기 홀스터를 착용하면 가방을 열지 않고 단축키로 무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교체하는 기준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무기가 순서대로 교체됩니다. 개인적으로 교체되는 무기를 미리 선택해 두거나 최근 사용한 2개의 무기만을 교체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군요. 간식 주머니가 출시되었습니다. 간식 주머니를 착용하면 가방을 열지 않고 단축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간식 주머니도 무기 홀스터처럼 특정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라 가방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먹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 효과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 효과 중첩 때문에 음식이 안 먹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간식 슬롯이 별도로 생성되게 만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냥꾼의 부적이 출시되었습니다. 사냥꾼의 부적을 착용하면 착용자에게 독특한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효과나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냥을 했을 때 늑대 이발이나 깨끗한 순록의 뿔 같은 희귀 아이템의 드랍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한 4개의 아이템 모두 하이킹 백팩과 슬롯을 공유하므로 하이킹 백팩과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도나 위성통신기 슬롯을 공유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운의학 달자 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파밍 시 10%의 확률로 아이템이 2배로 드랍됩니다. 스피드온 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착용 시 영구적으로 이동 속도가 10% 빨라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항구를 이용할 때 배값의 9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련된 상인 모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아이템을 판매할 때 15%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이제 티덩 팔 때 상인 모자는 필수겠군요. 집의 영역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가 포탄 맞아 죽을 확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헤드바, 헤이살라 등 안전구역 내 지을 수 있는 주택의 개수는 1개로 제한됩니다. 전력을 분배할 수 있는 전봇대가 생겼습니다. 전기를 보내는 곳에 전봇대를 먼저 설치하고 전기를 받는 곳을 두 번째로 설치합니다. 먼저 설치한 전봇대에서 보내고자 하는 전력량을 선택하면 해당 수치만큼 전기를 전송합니다. 더 이상 포탑을 띄울 수 없습니다. 단, 전력과 상관없는 일부 아이템은 여전히 띄울 수 있습니다. 오두막 지붕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넣은 아이템 1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을 꺼내고 싶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자판기를 해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설정창에서만 조절할 수 있었던 그리드 조정이 설치물 배치 시 컨트롤 휠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위에 지어진 집의 건설구역은 육지에 지어진 집보다 더욱 넓어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상점 입구에 설치 불가 영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상점 선반이 쌓이지 않습니다. 모든 설치물에는 체력이 표시됩니다. 모든 설치물은 배치 시 체력 31로 시작되며 30초간 피해를 입지 않을 경우 10초마다 5%씩 체력이 회복됩니다. 단, 피해를 받으면 회복이 중단되고 다시 30초간 피해를 입지 않아야 다시 체력이 회복됩니다. 30초 안에 30 이상의 피해를 받은 설치물은 120초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포탑의 경우 설치 후 30초 이후부터 작동됩니다.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설치물이 파괴될 경우 주머니를 생성하지 않고 증발합니다. 이제 첫 번째 스폰 위치가 스팀 아이디와는 무관하게 랜덤으로 설정됩니다. 더욱 자연스러운 필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레이크 길막을 막기 위해 레이크부터 북쪽 파밍장까지 설치 불가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1분간) 움직임이 없으면 잠수 이모티콘이 표시됩니다. 사망 시 장비하고 있던 아이템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템이 배낭 안으로 수납됩니다.
이제 연료가 들어있는 발전기를 해체하면 발전기와 함께 연료도 드랍됩니다. 지도의 특정 위치를 마킹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이 지도는 다른 유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전구역 진입 시 약간의 지연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안전구역 경계선에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지형의 체력 감소 효과가 50% 줄어들었습니다. 낮과 밤의 주기가 기존보다 2배 증가되었습니다. 더 이상 텐트 앞에 아이템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물가에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의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경우 좋은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비가 오면 낚시에 버프를 제공합니다. 전기톱과 전기복뱅이의 공격 속도가 너프되었습니다. 산탄총과 소오프 샷건의 산탄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반자동권총, 자동권총, 기관단총, 기관총이 버프되었습니다. 자동 산탄총이 크게 버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의 편의성이 개선되었고 게임의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재밌고 빠른 롱빈터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당신의 좋아요는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땡큐.